네, 11월 1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시 또 머릿속이 혼란스러우시죠?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고 이제 곧 일주기가 다가옵니다. 이제 한 23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번에는 제3차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제냐? 예. 아시는 것처럼 지규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그리고 이어진 조희대, 이른바 희대의 난으로 알려져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결정. 그리고 소위 검난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 상황은 사실상 과거에 내란에 부역했던, 그리고 윤과 함께했던 검찰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또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보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거 아니고서야 해석 불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른바 검난의 후폭풍,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검난, 의로운 검난과 전혀 다른 맥락의 쿠데타적 검난이다. 공직사회 내란 청산의 고삐를 죄는 그야말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취재 편의점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공무원밖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됐고, 그리고 공직자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직자들,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그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개별적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공직사회에는 로봇 태권부이 비슷해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정관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총리 책임하에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드리고 추진해 나갈까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실제 내란에 부역했으나 특검 수사로 다 밝혀내기 어려운 그런 공직사회, 공직자들에 대해서 총리실 산하에 새로운 TF를 구성한 후에 인적청산 작업에 돌입하겠다라는 어제 국무회의의 내용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제3의 쿠데타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내란 필벌의 시대다라고 내년 1월 인적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규정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사이에 쏟아진 뉴스 제목들을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개 중앙기관 싹 뒤져 발본색원 공직사회 살얼음판 세계일보 보도고요. 문화일보는 헌법 존중 표방하면서 여 검사학명 문책 이어 인사폭풍 예고. 뉴스원 제목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 공직사회 칼바람 내란 청산 적폐청산 시즌2.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적폐청산을 가져다 쓰는 거죠. JTBC 정부 내란 청산 드라이브 설전까지 조치 끝낸다. 한국일보 보도 제목입니다.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 가동에 술렁인 공직사회 올 것이 왔다. 이데일리 제목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침묵한 대통령실 내란 연루자에는 속도전. 이런 제목의 보도를 했고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보나 여 검찰과의 전쟁 선포 맞불. 조선일보 사설 제목 보겠습니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대통령 뜻인가? 동아일보 제목입니다. 공직자 계엄 선후 10개월 싹 뒤진다. 휴대전화도 제출 유도. 디지털 타임스 제목입니다. 정의당도 반발. 대장동 비리 결재권자 이 사법 리스크. 정부 항소 포기 개입 납득 불가. 한겨레 사설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현명한 결정 아니다. 경향신문 보도 제목입니다. 12.3 불법계엄 1년 앞 전격 출범한 헌법 존중 TF 공직사회 태풍 예고. 어마어마하죠. 차분하게 살펴볼 이슈들입니다. 호들갑 떨 일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에 대한 중형이 선고된 바 있지요. 그 이후에 검찰이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를 이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직을 했죠. 마치 피해받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핍박받는 의로운 검사인 양 직을 던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뭐 대형 로펌 갈 거라는 거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초임부터 검사장급까지 그야말로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이대로 그냥 갔다가는 정권 자체를 흔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일까요? 대통령실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칼을 빼든 분위기입니다. 앞서 쭉 설명해드린 대로 언론은 지금 호떡집에 불난 상태입니다. 공직사회 태풍 예고부터 시작해서 전쟁 선포, 발본 세권, 살얼음판, 적폐청산 시즌2 그야말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단어는 다 갖다 쓰고 있다. 경색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또 헌법 수호 세력 대 내란 세력 간 또다시 내전이 시작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매우 차분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또다시 꼼꼼하게 되짚어봐야 할 핵심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는 처음으로 3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겠다라는 뜻을 담은 취지였습니다. 뭐 국무회의 전 과정을 다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이른바 민심을 청취하고 있고 거기서 제기된 현안들을 꼼꼼히 메모했다가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죠. 당시에도 무려 122분간 진행된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르게 권위는 낮추고 기자들과 거리를 좁힌다라는 차원에서 간격을 1.5m로 정했고 연단도 없앴습니다. 타운홀 미팅 방식의 라운드 테이블로 동등하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뒷자리에 앉은 기자들이 안 보여서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는 오히려 기자들을 단을 설치해서 기자들이 윗단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맨 윗자리에 앉아 있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한 지지층 반발을 의식한 듯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브이와 비슷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윤석열 정권 때 잘 나가던 검사들 또다시 인사로 썼냐, 이런 사람들 다시 쓰는 거 문제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보도 때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퇴진 요구했던 검사장 25명 가운데 16명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임명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실제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곤혹스러운 정부의 고민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따가 양문환 의원님 오시면 좀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로봇 태권브이가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헤드 조정칸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공직사회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뭐 공직사회에 대해서 영혼이 없다, 해바라기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감싸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개인 감옥에 가두거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나쁜 짓이다. 그런 범죄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건 더 나쁘고 원시국가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정치검찰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솎아내면 그럼 또 누구랑 일하냐. 성남시에서도 있는 자원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어서 힘들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들 대체로 시키면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같이 협력해서 함께 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잘라내고 솎아내기보다는 그래도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으니 그 정부의 뜻과 의지에 맞춘다면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한쪽 편만 쓰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껴서 또 다른 반목과 질시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함께, 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보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도 여권 안에서는 전임 정권에 빌붙던 검찰들이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관행적으로 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다 뼈도 못 추린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 있어도 필요하면 한다. 검찰개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로봇 태권브이 안에 영희철수처럼 모두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국익을 위해서 봉사해 줄 것을,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실제 정치검찰은 그럴 뜻이 1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희 태우면 철수 태우면 똑같이 영희처럼 철수처럼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그야말로 기회가 왔다라는 판단 속에서 다시 또 한번 내전을 획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 지규현 판사가 느닷없이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수계를 풀어준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통해서 투표용지에서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또다시 판을 뒤집어 엎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안수사권은 줄 것 같고 보안수사 요구권도 줄 것 같으니 1년 남은 유예기간 동안 시간은 충분하다. 얼마든지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정권은 흔들 수 있다. 100번도 흔든다. 그 기간이면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자신감의 발로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쿠데타는 조기에 진압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청산보다는 내란 필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란을 필벌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안착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란 세력들이 안에서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서 끊임없이 내부를 흔들고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면 정부가 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차제에 확실히 끊어내고 내란의 잔뿌리들까지 확실히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들에 대한 필벌을 통해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신뢰를 회복하고 이것을 국정동력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 땅에 비상계엄이나 내란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내란에 가담했다, 친일했다, 독재에 부역했다, 군사독재와 함께했다. 그런 사람들은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제대로 로직으로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친일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사 대상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정부, 대통령 직속기관 포함해서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 기관입니다. 이 가운데 군, 합참, 검찰, 경찰,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소방청, 해양청 12개 기관은 타 기관보다 의혹 제기가 많기 때문에 집중 점검 기관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감사원과 국정원 등 대통령 직속기관은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비상계엄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다만 공직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 등은 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 분단 체제를 맞이했죠. 그리고 전쟁을 겪었고 긴 독재 체제를 지나왔습니다. 친일과 군사 독재는 대한민국 역사 발전을 가로막는 흑막이었습니다. 그 어두움을 드러내고 빛의 혁명으로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내려온 만큼 이번 내란 청산 과정이 역사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고 의롭게 한국 사회의 주인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사 독재에 이어서 검찰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이 도처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 그마저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훗날 또 어떤 망상을 가진 독재자에게 휘둘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대에 확실히 친일 독재, 검찰 독재의 망령을 걷어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부동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필벌은 필수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조태용 원장님, 그 12월 1, 2, 3 그 국무회의 이후에 국정원에 도착을 몇 시에 하셨습니까?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를 했는데 그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 국무회의 마치고 국정원 도착이 11시 30분. 11시 한 25분이나 20분 네. 정도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계엄에 찬성을 했습니까? 동의를 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찬성이나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은 날부터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어떤 의지나 또 나름대로 어떤 사항을 전하 주변에게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일날 긴급 정무직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과 사실도 그 다음날 신문을 보고서야 알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중한 비상상이 발생해서 원장님께 원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도 그런 걸 왜 물어보니까?
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난 1년 동안 모셨던 원장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장님 국정원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국정원을 위해서 넘버2를 이런 식으로 경질하는 부분은 앞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 돌아가시는 길에 좀 충분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제가 국회 정보위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 또 이렇게 발언 됐습니다. 시간 제한도 안 하십니까? 저한테도 같이 주시겠습니까?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내란 국조특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홍장원 차장의 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 가운데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간에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진실 공방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뉴스를 접해서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간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상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한 법무적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인식의 격차 문제로 한 것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이 터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따져 묻는 홍장원 1차장한테 국무회의까지 참석하고 돌아왔던 조태용 원장은 사실 그대로 말해주질 않았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이르기까지 정치인 명단을 불러주고 이번에 싹 잡아들여 그러면 대공수사권 돌려줄게 무조건 여인형을 도와 이런 얘기를 내란 속의 윤석열이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이한 명령을 받은 홍장원 차장이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끝내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고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하고 자리에서 떠서 가버렸다. 이건 이미 전 국민이 아는 얘기죠. 사실 내란 당시 윤석열 수계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홍정원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게만 반출하고 본인의 동선과 관련된 것은 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던 그 혐의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조태용 전 원장은 지난 2월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당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통해서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국힘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를 반출했습니다. 이 자체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조태용 전 원장은 불구속 수사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전 원장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 TV, CCTV 왜 선별 제공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해서 제공한 것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거짓이라고 판단해서 홍장원 차장 동선은 국힘에 당연히 이거는 정치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건네고 자기 동선과 관련된 것은 감춰버린 것이죠. 3살 아이도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공정하고 있을 수 없는 일방적인 태도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감행을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관련해서 앞으로 여기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조태용 원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특검팀이 2차로 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추가해서 수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안가 모임이 매우 수상하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법조 4인방인데 그냥 모임을 했으니 만무하다. 이번에 이상민의 빨간 파일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할 당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챙긴 것 같고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4인방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 친목 모임이다.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해서 그것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서 밥을 먹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했던 바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범죄 집단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실제 이 계엄 정당화 문건을 살펴보면 당시 윤회 참모 법무참모들이 모여서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내란 수계 윤석열을 지키려는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다음은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화살을 겨누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팀이 상당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58분이네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에서 재밌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신 이끈 건진, 큰절 때문에 윤석열과 손절 뭐 이런 내용인데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정신 세계를 이끌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에 출마하라고 했고 내란 수계 윤석열이 전 씨에게 언제든 큰절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막상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전성배 씨가 왜 나한테 큰절 안 하냐라고 했더니 내가 법당에서 한다 그랬죠. 언제 아무 데서나 한다고 그랬냐라고 해서 결국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이진관 재판장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재판에서 브로커 김아무개 씨가 증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얘기를 한 건데요. 재밌는 대목이 이런 겁니다. 전성배 씨가 대통령 해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 씨가 황교안 전 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황교안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전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 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가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이 됐다고 하고요.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끙끙 앓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하루 만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취재진이 어떻게 된 거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가장 기회주의자다운 태도 아닙니까? 네, 노만석 총장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양부남 의원께 상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